이번 시간에는 지역복지론의 실천 모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역복지론의 실천 모델, 그의 기초 또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노스만의 분류입니다. 노스만의 분류, 웨일과 캠블의 분류, 테일러와 로버츠의 분류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되 그중에 90%는 역시 노스만의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먼저 노스만의 분류는 지역복지 실천의 모델을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고 내용을 한 면에 볼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한 면에 보는 듯이 이렇게 목차를 맞추어서 쭉 번호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가 본다면 노트 정리를 적에 노스만의 실천 모델, 노스만의 지역복지 실천 모델 그러면 지역사회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을 차례대로 했고 하나하나를 비교해가면서 한번 판서를 해보고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스만의 지역복지 실천 모델에서 세 가지 모델을 적어놓고 하나하나 비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계획 모델.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 행동 모델. 다 이거 한 면에 들어오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을 세 개로 나눴는데 각각의 특징으로 본다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과정 중심 목표를 강조합니다. 과정 중심의 목표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더넴이나 로스맨은 목표를 지역사회 복지의 목표를 과정 중심의 목표와 그리고 과업 중심의 목표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과정 중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표로서 지역 사회나 지역 주민들의 능력 향상이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정 중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의 당면 문제 해결은 시점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과업 중심의 목표라고 하는데 여기는 과정 중심의 목표를 강조하면서 목표를 어디다 주냐면 지역주민의 또는 지역사회의 능력 향상이나 역량 강화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계획 모델은 과업 중심의 목표, 과업 중심의 목표를 강조하면서 사회계획은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의 당면 문제 해결,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은 당연히 과업 중심의 목표를 강조하지만 과정 중심의 목표도 개의치 않습니다. 과정 중심도 개의치 않고 사용을 하되 여기에는 좀 더 싸랗게 말하자면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다음에 자원의 공정배분 좀 더 싸랗게 한다면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의 타파를 목적으로 너무 싸랗게 썼습니다만 자원의 공정배분 에 초점을 두는 것은 사회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어떻게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냐라고 할 적에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는 지역주민들의 주도권 또는 지역주민들의 지도자 양성 또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자조 능력 향상 이런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능력이나 역량을 향상시켜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은 이런 참여니 주도니 지도자 행성, 지도자 양성이 사회계획 모델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기술적 무슨 참여니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자는데 무슨 참여를 유도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는 뭐 주도권을 행사하고 이런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발이 타고 있는 과정 그걸 주었다는 기술적 합리성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적 합리성을 도모함으로써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은 어떻게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고 어떻게 소유된 계층에 보다 많은 자원이 배분되도록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여전히 불평등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행해왔던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개편함으로써 개혁 또는 혁파함으로써 이렇게 불평등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전술로서는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보통 여기는 합의나 또는 설득이나 또는 협상 등의 전략 전술을 이렇게 사용한 데 비해서 여기는 의도적인 경쟁 또는 갈등, 극심할 때는 혁명적 방법을 통해서 혁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경쟁이나 갈등이나 혁명적 방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회계획 모델은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끈다는 점에서 멱살을 잡고 하든 아니면 달래서 하든 간에 흥묘백묘를 주장합니다. 달래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든 멱살을 잡아서 당면 문제를 불만 끄면 된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누구를 클라이언트로 보냐면 지역 또는 지역 주민 전체를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때문에 여기 어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보통 우리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교육 모델은 클라이언트를 지금 현재 이 당면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수혜자나 또는 소비자, 이용자를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은 누구를 클라이언트로 설정하냐면 지금까지 불평등 구조로 인하여 당해만 왔던 희생자, 희생자를 이렇게 클라이언트로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사회 개발은 관 또는 권력 주체를 누구라고 설정하냐면 권력 주체를 협력자의 관계로 봅니다. 권력 주체를 협력자의 관계로 봐요. 같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때 같이 협력자로 보는 데 비해서 여기 사회계획 문제는 권력 주체를 바로 이 기술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의 입장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은 권력 주체를 지금까지 소유된 계층을 착취하고 탄압하고 억압해왔던 그야말로 타도 대상, 탄압자에서 타도 대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불평등 구조를 이끌어왔던 이들 지배계층을 까부수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동안 배제되어 왔고 소유되어 왔던 계층에 보다 나은 자원이 보다 많은 권력이 배분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시작은 소위 과업지향적 소규모 집단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소규모 집단에 의해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에 비해서 사회계획 모델은 이 시작은 바로 이 관에 의해서 또는 권력의 주체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은 이 사회행동의 시작은 대중조직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공공이익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의 보면은 1번에 과정 중심의 목표를 중요시한다. 그리고 1번의 끝에 문제 해결. 자 2번 능력 향상에 주된 관심을 둔다.
능력 향상이란 말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서 2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가능한 한 최대의 주도권을 가지고 조건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똑같은 말 3번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해서 여기 오면 클라이언트를 지역이나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자, 똑같은 말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2번에 보시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특징 1번에 자발적 참여 전체 줄 끝에 역량의 강화 그다음에 2번에 과정 중요시 그렇죠? 과정 중요시 그다음에 3번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자조 그리고 4번은 1번에 했던 역량가가 나와 있고 그렇죠? 그리고 6번에 체크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라고 하는 보편성, 객관성의 개념에서 사회복지사의 객관성이 강조되며 거기에다가 줄을 쓰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사회복지사의 객관성이 강조되며 되어 있죠. 문제 해결의 사회복지사가 직접적 개입보다는 간접적 개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걸 강조한다. 우리가 읽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막상 시험에 보면은 이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 로스만이 주장하기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간접적 개입을 통한 협력입니다. 직접적 개입을 통한 협력이 아니라 간접적 개입을 통한 협력이라. 그래서 6번에다가 중요히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7번, 8번죠. 7번, 8번에 보면 공공의 이익에 대한 관점도 다른데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여기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공공의 이익에 대해 거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합리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다가 합리주의, 공익에서 여기는 합리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그에 비해서 이 사회계획 모델은 이 공익을 이상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사회행동 모델에서 공익이라는 것은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잠시 어떤 변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현실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먼저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공공의 이익은 집단 내 여러 이익 집단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다는 합리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구호는 모여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자 라고는 협상이나 타협이나 설득의 공간을 만드는 전략을 씁니다. 다음에 사회계획 모델 거기 1번에 1번 과업 중심의 목표다. 그리고 거기 보면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계획을 강조한다. 1번에 두째 줄 나와 있지요. 2번에 보시면 역시 똑같은 문제로 2번에 두째 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실천 모델이다. 그리고 3번에 직관이나 경험이 아닌 이성적 분화 과정, 특히 문제 해결 방법에 의해서 사회 문제를 하든 해결이란 단어가 나면 우선적으로 사회계획 모델로 가시면 됩니다. 사회계획 모델의 특징 보면은 거기 기술적 합리성, 참여니 주도성이 이것보다는 거기 1번의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역시 2번에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정을 강조한다. 역시 3번도 해결을 위한 합리적 계획 수립을 강조한다. 통제된 변화, 자, 통제된 변화는 체크하시고 줄쳐 넣으시고 이런 말들이 쭉 있고 6번에 클라이언트는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문제 해결로 보는 수혜자의 입장으로 본다. 거기 서비스의 소비자이다. 그래서 수혜자, 소비자 이렇게 적어놨지요. 같이 보시고 넘어가시면 공공의 이익은 기술자 한번 제대로 데려온다면 국가에 문제가 있다면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을 제대로 뽑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을 제대로 뽑았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은 페이지 넘어가셨지요. 지도자의 판단과 양심이 실천에 옮겨짐으로써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구호는 뭐야? 무슨 문제야? 분석해봐. 계획 수립하고 이런 그 과정으로 실현 가능한 조치 강구에 초점을 두는 구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회행동 모델 거기 보시면 사회행동 모델에서 1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과업 중심 모델이지만 과정도 무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2번의 문장을 3줄 가까이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결국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의도하는 것은 그동안 소유된 배제된 이들에게 보다 많은 처우, 보다 많은 배정이나 또는 보다 높은 처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의와 민주주의 각에서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된 처우를 요구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3번에 억압받는 집단들의 둘째 줄 조직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초이론으로 갈등이론, 권력의존이론 또는 자원동원 이론이 아닌 사회운동이론 등이 있다. 이런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결국에 2번에 1번에 보시면 이 사회행동 모델은 억압받고 있다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2번에 그래서 지역사회는 혜택과 권한의 분배에 따른 계층이 즉 계층이라죠. 사실은 갈등주의적 본다면 계급이 존재하는데 사회에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존재하는데 이들에게 공정한 자원 배분과 동등한 대우가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정을 한다. 이런 말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5번에 다분히 적대적이며 사회의 정의를 지배적 이념으로 본다. 7번의 공공의 이익은 결국에 과도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현실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타도하자 이런 구호를 좀 과격하게 쓰는 것이 사회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회행동 전략과 전술은 우리가 이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런 전략 전술들이 있다. 문득 하나씩 나옵니다만은 거기 보면 힘의 상대 집단의 힘을 행사하는 이런 전략 또는 잠재력을 과시하는 전략 또는 수치심을 자극하는 전략 또 서명운동가처럼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전략 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다 이걸 나눈 다음에 협력 전략, 정치적 압력 전략, 법적 행동 전략, 사회적 행동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출제되어 왔던 것은 협력 전략으로서 거기에 보면 협조, 연합, 동맹과 같은 이런 강도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협력을 하느냐 일시적으로 서로 도와가는 관계를 통한 전략으로서는 협조 전략이고 협력 전략, 협조 전략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조직별, 각각의 지역사회별, 각각의 집단별 자율성은 그대로 존재하되 독립된 실체를 만들어서 그 독립된 실체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조직적인 연합 전략. 그리고 완전히 고도로 조직적이고 영구적이고 그리고 전문적이고 대규모 성향을 가지고 협력을 해서 저항하는 바로 동맹 전략. 이런 것처럼 협력 전략에서 주로 출제했다는 걸 가지고 박스 안에 협력 전략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협력의 강도는 가장 강한 것은 동맹 다음에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협력에 가는 소위 연합 전략 일시적으로 서로 돕는 협조 전략이 있다 해서 6개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적었던 내용에 대한 도표가 다음 페이지에 박스로 있는데 박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깔끔하니 좋은데 내 것이 안 되어서 그래서 지금 미리 한번 풀어봤습니다. 물론 다 풀지 못한 지면상 다 풀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진행해 볼 것이 거기 보면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 있습니다. 보통 로스만의 분류가 약 80 또는 90%, 그다음에 웨일과 갬블, 또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이 또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 웨일과 갬블의 모델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지역사회 조직화를 실천 모델로 편입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역시 기본 모델은 노스만. 저기 M자가 빠져 있군요. 노산이 아니라 M자가 빠져 있네요. 앞에 그 제목에 노스만의 분류를 세분화했다는 거. 노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 실천, 지역복지 실천 모델의 기준은 노스만의 분류입니다. 또 그럼 여기 분류의 비교 기준의 다양화. 거기 보면 교재도 적어 있지만 거기 도대체 목표를 뭘로 삼고 있느냐. 1차적 구성원을 누구로 하느냐. 표적 대상은 누구냐.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그런가 하면 관심 영역은 어디냐. 이런 등등 다양한 분류 또는 비교 기준을 다양화해서 비교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특징으로서 지역사회 조직화에서
지역사회는 노스의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인데, 지리적 지역사회는 일정한 공간 범위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 이렇게 설명하죠. 일정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는, 이 말은 서로 가까이 살고 있는, 그래서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을 가까이 살고 있는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사실은 이 지리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에서 로스의 분류에서 지역사회를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나눈 것을 조직화하는 이런 모델을 실천 모델로 포함했다는 특징을 이렇게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로스만의 분류는 지리적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사회경제적 개발 모델 또는 사회경제적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지역사회 개발 모델을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계획 모델,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사회 계획 모델. 그렇죠? 사회 계획 모델. 그리고 사회 행동 모델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정치 사회적, 정치 점 찍어도 좋고 안 찍어. 정치 사회적 행동 모델. 그리고 사회 운동 모델. 너무 아래 내려가는군요. 또 그런가 하면 연합 모델. 자, 이렇게 세 개를 사실은 노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을 세분화해서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과 사회운동 모델과 연합 모델로 세분화해서 결국에 노스만의 분류에서 5개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노스만의 분류에서.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바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모델. 이렇게 해서 8개의 모델로 나눈 것이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거기 보면 웨일과 갬블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8개의 지역사회 실천 모델을 제시하였다. 웨일과 갬블이 제시한 모델은 지역사회 조직화를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하나로 다뤘다는 점, 그러면서 지역사회 조직화에 있어서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를 다르게 다루었다는 점, 그래서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과 기능적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로 나누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해서 거기 보면은 비교 기준을 초점, 목표, 1차적 구성원, 변화 표적 체계, 주요 관심 영역, 사회복지사의 역할, 주요 전략 등 이런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8개의 모형으로 나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비교를 가지고 쭉 설명하면 설명이야 읽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학습, 수업용 학습을 하는 데는 오히려 방해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볼 적에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는 여러분들은 바로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리적 지역사회의 내용,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그야말로 노스만의 분류의 내용을 가지고 사회경제적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내용을 가지고, 사회계획 모델은 바로 사회계획 모델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강도가 다르지만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과 사회운동 모델과 연합 모델은 어쨌든 기준점은 노스만의 사회행동 모델에 초점을 두고 가되 여기에 있는 그 차이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5번의 정치사회적 행동 모델, 사회운동 모델, 그리고 8번의 연합 모델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델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 특징의 강약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여러분들 완벽하게 가지고 가시고 싶겠지만은 오히려 다른 영역을 준비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정도만 핵심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노마자 3번에 그 밖의 실천 모델에서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은 이제는 우리가 좀 정리해 봐도 되겠지요? 여기 지우겠습니다.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은 역시 이것도 노스만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특히 의사결정 권한의 배분을 중심으로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차례대로 프로그램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모델, 다음에 지역사회 계획 모델, 그리고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 정치적 권력 강화, 이렇게 5개의 모델을 차례대로 전개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회교육 모델이나 여기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나 또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은 노스만의 분류를 이렇게, 이건 노스만의 분류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기에 두 번째 의사결정 권한으로 본다면 프로그램 개발 모델은 후원자가, 우리가 지역사회 개발은 아무리 지방 사업으로 이야기 되었다 해도 후원자, 주로 관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관이 아니겠습니까? 후원자가 100%의 지역복지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 프로그램 개발 모델이라고 합니다. 틀을 짜는 거니까. 그에 비해서 사회교육 모델은 후원자가 책에서는 8분의 7은 후원자가 주로 또는 관에서 주로 지역복지 실천에 관한 계획을 짜면 사회계획 모델. 사회연계 모델은 후원자와 주민들이 5대 5의 비율을 가지고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 지역사회 연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계획이야.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여기는 주민들이 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지역사회 주민들의 역량을 향상시켜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아니었습니까? 그에 의해서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은 지역 주민들이 100%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로 노스만의 분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이것은 사회행동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학농민운동 때의 그 집강소와 같은 것이 바로 정치적 권력 강화 모델로 지방 백성들이 그 지역에 집강소를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집행까지 해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설명도 해놨고 박스로 해놨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학습할 적에는 이런 정도 보시면서 기출문제나 예상문제 속에서 좀 세분 내용을 하나하나 살찌어가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저는 여기다 하디나우 모델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하디나우 모델. 맥라이츠의 모델도 있고 많은 모델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다 하디나우 모델 하나만 첨가를 했는데 하디나우 전환 모델이라고 합니다. 하디나우는 지역복지 실천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지역복지 또는 지역복지 실천이란 교육을 통하여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디나는 지역복지나 지역복지 실천을 교육을 통한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정의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나온 것처럼 저 중심은 전환 모델인데 자 볼까요? 1번 전환 모델의 이론적 근원은 갈등 이론과 사회 구성 이론이다. 결국에 사회 구성 이론은 뭐예요? 현실 기반 이론 또는 현실 건설 이론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회를 이 지역 사회를 만든 것은 누가 만들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외된 계층이나 주변부 계층이 만든 것이다. 바로 그들을 교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면 지역 복지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론을 전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갈등 이론과
그 현실 여기는 사회 구성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2번에 전환 모델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교육을 통한 삶의 질의 향상. 누구의 삶의 질의 향상? 전환 모델의 목적은 교육을 통해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전환시키는 것이다 라고 본 거였어요. 그래서 하디나의 전환 모델이라고 하는데 점차 이 전환 모델을 주장했던 하디나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억압받는 계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억압받는 계층을 다문화, 왜냐면 우리도 역시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 이런 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로 구체화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여성 인권에 초점을 두고 구체화시키기도 하는데 다문화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초점을 뒀던 것은 다문화 실천 모델이라 하고 그에 비해서 그동안 억압을 받는 대상에도 결코 빠짐이 없었던 여성들의 초점을 두고 이 전환 모델을 접목을 시켰던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까지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전환 모델의 구성 요소. 다민족 집단에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 물론 이게 서양의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을 처음에 들어올 때는 뭐 별다른 인식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바로 다문화권의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런 대화가 필요하다. 또 그러면 집단 사회복지사는 소위 집단 구성원으로부터 문화적 병에 대한 지식을 획득해야 해야 되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집단에 참여해야 되고 비판적 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미리 선수학생으로 나온 것처럼 그 억압받는 계층의 범위를 구체화해서 다문화권의 구성원으로 설정을 한다면 다문화 실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권주의적 입장에서 여성의 박이나 여성의 인권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면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문화 실천 모델, 소수민족주의에 적용한 모델이다. 3번의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 여권주의자 모델로서 여성이 가부장제 제도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는 것과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다는 것을 자정으로 해서 가정해서 진행한 이론은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이다. 세부 내용 안 읽은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뭐 틀리지는 않을 영역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해서 지역복지 실천의 실천 모델, 그 노스만의 분류, 웨일과 갬블의 분류,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 그리고 하나 더 해서 하디나의 전환 모델, 그 세 분화인 다문화 실천 모델과 페미니스트 조직화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지역복지 실천의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